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계속 소화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이 고용지표를 앞두고 개장 전에 2년물 국채금리가 또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1%대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2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몇 %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조금 지금 전까지 4.759%로 확인이 되네요. 네, 4.7%를 넘은 모습인데요. 지난 2007년 7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이 되는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폭이 1981년 2차 오일 쇼크 이후로 41년 만에 지금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57bp까지 확대가 되면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역전차인 마이너스 11.6bp에 비해서 지금 5배나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지표를 좀 주목하는 가운데서 11월 금리 인상 여파가 좀 크다라고 봐야겠죠? 네, 파월 의장이 4회 연속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면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예상보다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데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처럼 극단에 달한 건 1981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채권 시장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충격파가 미국 빅테크 주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미국 대형 헤지펀드죠.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프롤레 재즈님이 장단기 역전됐으면 끝난 거다 도망차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은 굉장히 꽤 오래 됐습니다만 오늘 2년물이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 진짜 41년 만에 최대 폭이다 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진짜 경기 침체 연준은 금리 인상 계속 아주 강하게 하겠다고 하고 금리 인상 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선언을 받으면 뭐 반가울 리는 없죠.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어떤 이론적인 뭐 선언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원래 GDP 금리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나면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1, 2분기에 둘 다 마이너스가 났다고요. 근데 선언을 안 해요, 아무도.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이번 3분기는 플러스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두 분기 하다가 플러스로 됐으니까 경기 침체 선언하기 조금 더 애매해진 상황이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뭐 역사적인 거 다 따져보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다시 재역전이 되거나 역전되고 나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내에 경기 침체가 정말 오고 선언 단계까지 온다라는 이제 통계가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역전이 돼 있잖아요. 감안을 해보면 시점을 뭐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끝날 때쯤 아니면 하반기 좀 초입 요 정도쯤이 이제 선언하기 딱 좋은 시기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바이든도 얘기한 것처럼 올 수는 있지만 얕은 수준이다. 이게 네. 뭐 그 뎁스가 어느 정도까지냐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죠. 뭐 그렇죠. 정말 누가 오늘 엘리엇이 얘기한 것처럼 다 죽었다 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올지 바이든이 그렇게 장담하는 것처럼 정말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이거 사실 40년, 30년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때보다 더 벌어져서 이걸 가지고서 너무 호들갑 떨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새로운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옛날 스코어 가지고 지금 너무 큰데요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41년 만에 최대폭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헤드라인들이 다루고 있는데 좀 다른 국면에서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타이거 2022님이 금리를 올림에도 인플레가 진정이 안 되면 페드가 어떤 대응을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세요. 이 질문은 참 최근에 많이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단순히 뭐 금리 올린다고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정말 뭐 1980년대에 있었던 폴 볼커라는 옛날 그 FOMC 의장이 했던 것처럼 뭐 10%대나 20% 가까이 금리를 올려서 확 잡는 거 아니면은 금리 충격으로 이렇게 올리고 뭐 5% 가까이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빠질 텐데 이게 생각만큼 많이 이렇게 빠지기에는 지금 8% 조금 넘는 CPI가 정말 말 그대로 파월이나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라고 하면 2%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빠져야 되거든요. 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 인플레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2%라고 하는 거에 갇혀 있다 보면 뭐 완전히 그 2%에 그 몰입이 돼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지금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뭐 5% 초반 갖고서도 안 되는 거고 한 7, 8% 정도는 가져야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나오는 수치들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서 여전히 뭐 기업들도 한계 기업들도 늘어나고 어렵고 자르고 이러지만 기타의 고용 지표라든가 뭐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웬만한 것들은 끄떡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고인플레라는 게 우려는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인플레에 맞춰가지고서 소비를 멈출 생각이 없거나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연준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금리를 막 올리면 잘리기도 할 거고 경기 침체 비슷한 게 빨리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쓰게 되면 가격들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빨리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공식이 좀 깨져 있는 세상을 연준은 조금 뭐 제가 감히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옛날 방식에 입각해가지고 금리 올리면 빨리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지금 한계이자 어떤 뭐 명확한 대답은 없지만 금리 말고 어떤 걸로 대신해서 인플레를 잡을 겁니까? 저는 오히려 발상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냐면 그 인플레의 어떤 적정 수준을 한 3, 4% 정도대로 올려놓고 좀 넉넉하게 보면 시장이 훨씬 좀 부드럽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너무 또 이 컨센서스에 대한 지적 계속 저희가 하게 되는데 월요일에 이어서 2%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금리 인상만으로는 다소 좀 한계가 있다. 네.